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종종 소파에 기대어 쉬거나 가끔은 바로 잠에 들기도 합니다. 또는 급하게 움직이며 해야 할 일을 처리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91세의 현역 의사 박철수 박사는 식사 후 30분 동안의 행동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55년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오면서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 박사는 말합니다. 식사 직후의 행동은 그냥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가 몸속 장기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건강을 지킬 수도 스스로 병을 초래할 수도 있지요. 그가 기억하는 수많은 환자들 중에는 단순히 식사 후 행동 하나 잘못해서 생명을 위협받게 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반복되던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할머니는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습관을 가졌는데 몇 년 후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되어 결국 폐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식사를 마친 직후 건강을 위해 등산을 했지만 갑작스러운 심정지 증세로 병원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모두가 설마 내가 하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박 박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식사 후 30분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작은 습관들도 소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식사 후 단 30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실천이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키는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식사 후에 30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그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 박사는 식사 후 30분 동안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할 때 실제로 자신이 돌봤던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례들을 통해 식사 직후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결국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고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72세 최명자 할머니의 사례를 꺼냅니다.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던 최 할머니는 식사만 마치면 습관처럼 소파에 기대어 누워있곤 했습니다. 조금만 누웠다가 일어나야지 생각하면서도 결국 그 상태로 깊은 잠에 빠지기 일쑤였죠.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심해졌고 결국 이식도 역류질환이 악화되어 식도를 손상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만성적인 기침과 목의 이물감까지 겪게 되자 병원을 찾았고 박 박사는 그녀에게 식사 후 눕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식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최 할머니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80세 정영호 할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정 할아버지는 활동적인 성격 덕분에 노인회에서도 항상 리더 역할을 맡곤 했습니다. 특히 식사를 마치면 바로 운동을 하러 나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밥 먹고 바로 걸어야 소화가 잘 된다는 자신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급하게 언덕길을 오르던 중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고 결국 길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심장에 무리를 주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박사는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식후의 혈액은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이때 과도한 운동을 하면 심장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이후 식사 후에는 천천히 산책을 하는 것으로 습관을 바꾸었고, 다행히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은 76세 강민정 할머니입니다. 강 할머니는 손주들을 돌보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종종 식사 후에 간식을 반복해서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식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과자, 떡, 달콤한 음료를 입에 달고 살았죠. 그 결과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을 뿐 아니라 혈당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생활 전반에 큰 제약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박 박사는 그녀에게 식사 후 추가로 먹는 음식은 몸에 큰 부담을 준다며 식사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한 후에는 입을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박 박사는 식사 후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식사 직후 눕는 행동입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몸을 바로 눕히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를 마친 후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강하게 수축하며 이산을 분비합니다. 이때 눕게 되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음식물과 이산이 식도로 쉽게 역류하게 되고 이는 심한 속쓰림과 통증을 동반하는 이식도 역류 질환, GERD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층에서는 식도 괄약근 기능이 약해져 역류가 더 쉽게 발생하며 역류된 내용물이 기도로 넘어가 폐렴까지 유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화 불량을 넘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박 박사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눈에 띄는 증상이 없더라도 서서히 몸을 망가뜨립니다라며 당장의 피로감을 이유로 눕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 이상은 몸을 세워둔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둘째, 식사 직후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우리 몸은 대부분의 혈액을 소화기관으로 집중시킵니다. 이 과정은 이와 장이 원활히 음식을 소화하도록 돕기 위해 필수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갑작스럽게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이 소화기관이 아닌 근육 쪽으로 급격히 몰리면서 소화 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식사 직후의 운동이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박 박사는 식사 후 운동은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식후 1시간은 지난 뒤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처음 10에서 15분은 몸을 천천히 푸는 스트레칭이나 느린 걷기로 시작해야 하며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셋째, 식사 후 추가로 음식을 계속 섭취하는 과식 습관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입이 심심하다며 간식이나 디저트를 계속 집어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큰 건강 문제를 초래합니다. 식후 혈당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음식을 계속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높아져 췌장의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며 비만과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장에도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간,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박 박사는 배가 부른데도 습관적으로 먹는 행동은 몸을 천천히 병들게 합니다라며 식사가 끝났다면 입과 위를 쉬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식후 2시간 내에는 간식이나 디저트를 피하고 필요하다면 식사 중후반에 소량의 과일이나 요거트 정도로 대체할 것을 권합니다. 박 박사는 덧붙여 말합니다.
사람들은 거창한 건강관리법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이런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그는 식사 후 30분 동안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큼이나 어떤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박 박사가 추천하는 식사 후 권장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는 다음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가볍게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식사 후 바로 자리에 앉아 있거나 누워버리면 이가 무거운 음식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에 가볍게 움직이는 것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이장 운동을 활성화해 소화를 돕습니다. 박 박사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전혀 무리 없이 산책하듯이 대화를 나누며 걷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식사 후 5에서 10분간 거실이나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소화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숨이 찰 정도로 빠른 속도로 걷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소화기관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식사 후 물을 한두 모금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 도중이나 직후 물을 급하게 많이 마시는 실수를 합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이액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량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은 이 점막을 보호하고 음식물이 부드럽게 장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박 박사는 식사 후 갈증을 느낄 때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를 한두 모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권합니다. 또한 식사 후에 물 대신 카페인이든 커피나 녹차를 과다하게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실 때는 벌컥벌컥이 아니라 스르륵 삼키듯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이장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잠시 창밖을 바라보거나 가벼운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박 박사는 식사 후 30분을 몸과 마음의 회복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식사로 인해 몸이 활발히 소화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지나치게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가벼운 명상이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훨씬 좋아집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간단한 복식 호흡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면 이장 혈류가 원활해져 소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낮출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스트레스성 이염이나 소화불량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 박사는 추천합니다. 식사 후 5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아주 작지만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식사 후 30분, 이 작은 시간 동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 박사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 매일 반복되는 식사 후의 행동을 점검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변화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91세에 이른 의사 박철수 박사는 수십 년에 걸친 임상 경험을 통해 이를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까지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단순히 식사 후 행동 하나 잘못했을 뿐인데 건강을 잃고 때로는 목숨까지 위태롭게 된 수많은 사례들이 그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박 박사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병이나 사고가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이 진짜 위험입니다.
무심코 저지르는 작은 실수 하나가 나와 가족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눕거나 과식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질환, 이식도 역류, 당뇨병, 심지어는 돌이킬 수 없는 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단초가 됩니다. 박 박사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방심으로부터 서서히 무너진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번 박 박사의 강연은 단순한 건강관리 조언을 넘어 생존을 위한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특별한 약도 고가의 의료기술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식사 후 30분이라는 소박하지만 결정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30분 동안 무엇을 피하고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박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식사 후에 단 3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평생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몸을 소중히 다루세요. 지금의 작은 선택이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식사 후 30분. 이 시간은 그저 밥을 먹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매일 3번 스스로를 다시 살리는 기회이자 가족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30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벼운 산책, 조용한 명상, 절제된 식습관이라는 작은 변화가 모여 평생의 건강 자산이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미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의 식사 후 30분을 바꾸는 것,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